자, 오늘은 채식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인병이 예방된다. 그리고 암이 걸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채식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재림 교인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예, 로마린다죠. 예, 로마린다 지역에 블루존이라고 하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재림 교인들의 재림 교인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다 재림 신앙을 하기 때문에 재림 신앙을 이고 모두가 다 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살면서도 운전도 하고 파워워킹도 하고,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100세 이상이 아니라 건강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나라 같으면 보건복지부 같은 이런 국가행정기관에서요, 재림교인들은 왜 건강한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합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 재림교인들은요, 성인병, 다시 말하면 당뇨, 고혈압, 이런, 다음에 뇌졸중이라든가,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것에서 일반적인 미국인보다 현저하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암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각종 암에 있어서도 일반 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50% 이하, 어떤 데는 막 30% 이렇게 이하로 아주 현저하게 암 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보통 일반 미국인보다도 10년 이상이나 평균 수명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채식은 참 건강에 좋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채식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비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비건 단체도 완전히 채식만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채식을 하느냐면요, 이 비건 단체는 우유, 계란 당연히 안 먹고, 유제품 당연히 안 먹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뭐도 안 먹냐면 꿀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꿀도 벌이 날아와가지고 한 것이라고 안 먹어요. 또는 이 사람들은 가죽 옷도 입지 않습니다. 가죽 옷도 입지 않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이 동물의 식품이라든가 동물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는, 채식만 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비건 단체에 속한 사람들도 재림교인, 이 집단으로 있는 로마린다에 있는 재림교인 채식하는 사람과 수명이 10년 이상 길어야 되는데 수명에 있어서는 일반 미국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건 채식주의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 8,000명의 사람들을, 비건 채식가 8,000명의 사람들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률이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인터내셔널
Congress of Vegetarian and Nutrition이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1993년부터 거의 몇 년이에요? 한 8년 동안 1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비건으로 철저하게 채식한 사람이나 일반 육식하는 사람이랑 수명은 똑같다. 또 독일에서도 연구했습니다. 독일, 영국, 캘리포니아 사람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28,000명을 연구한 12편의 논문을 정리해 보니까 결론은 비건으로 철저하게 채식을 하더라도 일반 미국인과 수명은 동일하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재림교회가 다르죠. 똑같은 채식을 하는데. 자, 그리고 또 연구해 보니까 비건 채식하는 사람들은 뇌신경 퇴화, 알츠하이머에 죽는 사람이 일반 미국인보다 2배가 더 오히려 많았더라. 비건하는 사람. 또 골밀도도 점점 더 일반 사람보다도 더 줄어들어 가지고 대퇴골 골절도 2배나 더 많았더라. 심지어 독일에서는 20년간 추적 조사해 보니까 비건 채식하는 사람은 가끔 고기를 먹는 일반인보다도 수명이 더 짧았다. 이런 놀라운 보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국의 웬디 햄버거를 하는 회사를 체인점이죠. 시작한 티인차인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데이브 토마스네. 예. 웬디 햄버거 슬립차. 토마스, 데이브 토마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맛있게 먹을까를 연구해가지고 빵과 빵 사이에 소고기를 집어넣는 웬디 햄버거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체인점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결과 심장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69세에 죽었습니다. 다음에 비건의 창시자. 비건의 창시자가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름은 제이 딘샤입니다. 제이 딘샤인데 이 사람은 43년 동안 채식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63세에 죽었습니다. 63세죠? 66세네. 66세에 죽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69세까지 살고 거의 43년 동안 채식만 한 사람은 66세밖에 못 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채식을 하더라도요, 암 걸리고요, 채식을 하더라도 뭐 각종 다른 사람이 걸리는 병이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채식하는,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채식하는 두 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 교인 또는 재림교의 가르침에 기초한 우리 여기 천년치유, 천년치유에서 가르치는 이 채식과 자 비건,
베지테리안, 베지테리안, 비건 채식주의자. 차이가 뭘까? 첫 번째는요, 채식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이 달라요. 자, 천년치유 채식하는 것은요, 사실 재림교회의 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재림교회 교리라기보다는 재림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에 기초한 것이고요. 다음에 연애신,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 특별히 건강기별에 기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은 또 다른 일반 교인과 다르죠.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재림교는 특별히 건강에 대한 기별을 받았습니다. 이 건강의 기별을 받고 보니까 성경 내에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건강에 관련되는 많은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꾸로. 이게 다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교인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채식하느냐?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영과 혼과 몸을 위하여 채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무엇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건강을 위한 채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목적과 딘샤가 창시한 이 비건주의자들의 목적은 뭔가? 비건 채식주의자의 목적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물보호입니다. 1957년에 딘샤와 그의 동생이 그 무슨 죄야? 어디 갔냐면 뉴저지에 있는 소도살장에 가서 소도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하여 이 불쌍한 살아있는 짐승을 토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딘샤가 채식만 하기로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43년 동안. 이때 나이가 23살이라는 거예요. 23살. 그래서 66세에 죽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동물보호입니다. 동물보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있어서의 채식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동물의 생명만 해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똑같은 채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 다음에 건강생활의 지혜, 여러분이 화목 동안에 하죠. 우리 말씀 묵상하죠. 이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기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반드시 채식이라니까 야채, 다음에 과일, 다음에 곡식, 다음에 견과. 이게 다 야채잖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곡식을 먹더라도 통곡식을 먹게 합니다. 현미 또는 통밀. 왜 우리가 통곡식을 먹느냐?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면, 또는 음식물에 대한 권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은 정제되지 않는 통곡식을 먹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 보니까 통곡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뭘 안 먹냐면 설탕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실에 보면 설탕을 먹지 말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름에 있어서도 튀긴 음식 먹지 말라, 식초 먹지 말라, 이런 것,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건강의 기별에 의해서 이런 채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건강한,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로 요리하고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재림교회, 곧 오늘날 천년치유센터에서 가르치는 이 채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비건에서 채식은 어떻게 하냐면 재료는 똑같아. 근데 여기는요, 이런 건강의 기별이 없어. 목적도 건강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물만 안 먹으면 돼. 흰밥, 흰쌀, 흰밀가루, 다음에 기름은 식물성이면 그걸 볶든지 튀기든지 관계없어. 그래서 튀긴 음식, 자유로워. 그리고 심지어요, 뭐도 먹느냐면요, 과실주. 그러니까 술은 술이지만 이게 뭐예요? 관료됐죠? 술도 마셔. 다음에 설탕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균형진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비건주의자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요, 콩으로 만든 오징어 요리, 콩으로 만든 새우. 뭐냐면 고기는 먹고 싶었는데 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콩으로 채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딱 먹은 결과가 뭐냐면 일반적인 육식하는 사람과 수명의 차이도 없고요, 질병에 있어서도 똑같아. 그리고 아까는 어떤 질병은 2배나 더 높았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크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열량은 많지만 영양가는 없는 음식,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또 뭐도 뭐냐면 커피도 먹습니다. 커피도 뭐예요? 식물성. 초콜릿 먹습니다. 식물성이니까. 이게 비건의 식사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재림 또는 천년치유 채식이라 합시다. 채식과 비건의 차이. 여기는 목적이 건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음식은 이 건강의 요소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뭐도 열심히 해야 돼요. 물도 열심히 마셔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햇빛, 깨끗한 공기, 다음에 수면, 쉼, 절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건은요, 오직 이 중에 뭐만 해요? 음식만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할 수 있어요. 운동에 대해서는 no problem.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비건은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질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발병률이 똑같고 또한 수명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천연치유 채식은요 건강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의 90%는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채식해도요 스트레스 팍 받잖아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암 걸립니다. 그러니까 천연치유에서는요 우리는 단순히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가르쳐요? 우리의 마음의 신뢰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언제나 믿음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 마음의 평안, 소망, 용기, 용서.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결해요. 그런데 비건은 채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아. 그러니 일반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건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비록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재림교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채식만 한다 할지라도 비건처럼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암 걸립니다. 암 걸릴 수 있고요, 모든 일반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이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똑같이 사람을 미워하고 막 원수지고 이러면요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분도 이제 교회 나가실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 끄떡끄떡 하실 때요, 여러분 신앙을 바로 배우셔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신앙의 본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많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괘씸한 겁니까? 괘씸하긴 하지만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걸 교회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사람이요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들어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지주대죠, 지주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새 기둥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둥에 내가 기댄다는 뜻이에요. 기댄다. 이게 믿음의 뜻입니다. 의지한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든든한 새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을 앞으로 의지하고 사십시오. 자,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비건은 단순히 채식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채식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 다음에 채식하더라도 채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다른 요소도 우리가 성실하게 잘 준수할 때만 건강하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요즘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뜨는 게 있죠. 그 뭐냐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먹는 식사, 다이어트, 이게 좀 인기잖아요. 지중해 연안 식사, 연안 국가들 사람들이 먹는 식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음은 미국에서 특별히 심장질환, 혈관질환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권장 식사가 있어요.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심장병 사망률이 지중해 연안 식사하는 사람이 70%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은, 이는 심장병, 암 사망률은 50%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해보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기름입니다. 지방입니다. 지방. 혈중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장질환, 암질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이 이와 같은 심장질환, 암질환은 비례관계가 있어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을수록 암질환이 더 많고 심장질환이 더 많아져. 그런데 미국 권장 식사는 이런 도표를 그린다면요, 지중해 연안 식사는 그보다 낮아. 이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우리의 이 심장, 혈관에 관련되는 질환, 암질환과 관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중해 연안 식사는 어떤 것이길래 그런가? 지중해 연안 식사는요, 채소, 과일, 다음에 곡식도요, 통밀을 먹어요. 통밀. 이 사람은 뭐 스파게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통곡식을 먹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콩, 견과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버터 대신에 올리브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써요. 버터를 안 써. 그리고는 고기는, 육고기 한 달에 한 2번 정도, 다음에 생선, 다음에 닭고기, 치킨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먹고, 다음에 이는 적포도주 저를 먹더라. 이게 지중해 연안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권장 식사는요, 유제품을 씁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 식사보다도 채소와 과일은 거의 잘 안 먹고요, 다음에 고기와 이 치킨도 훨씬 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중해 연안 식사의 영양가를 또 분석했어요. 지중해 연안 식사의 영양가를 분석해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지중해 연안 식사는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식사는요, 1대10, 이렇게 1대 이렇게 4 이상 15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그러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걸 연구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인데, 오메가3, 오메가6 다 지방이에요. 자, 이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콜레스테롤이 지방이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 비례하니까 지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에는 크게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했죠. 포화지방산은 뭐고 불포화지방산은 뭔지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포화지방산은 다 동물의 기름입니다. 다시 변하면 사원에 굳어버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 몸에 들어가면, 특별히 겨울에,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이 가장 위험한 것이 겨울이잖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피 속에 있는 포화지방이 굳어버리면서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식물에서도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식물의 포화지방산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각 식물에도 일정한 비율의 포화지방산이 있긴 있는데 가장 많은 것, 팜유, 다음에 코코넛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튀김이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삭바삭한 맛 나죠. 그 팜유입니다. 이것은 식물이지만 포화지방산, 가장 좋지 않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불포화지방산은 사원에서 녹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다 하더라도 굳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덜 주죠. 그런데 이 불포화지방산은 단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요, 다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3, 다음에 오메가6, 또 오메가9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것부터 설명해야 되겠다. 이제 불포화지방산, 단 불포화지방산에는 예를 들면 호두, 대부분의 경과, 불포화지방산의 단 불포화지방산, 다 불포화지방산의 오메가3는 대표적인 것이요, 카놀라유,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들깨,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메가6는요, 똑같은 식물성 기름이지만 옥수수유, 다음에 콩기름, 다음에 목화씨 기름, 다음에 홍화씨 유, 이런 것들이 오메가6입니다. 자, 그런데 심장마비가 걸리는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심장마비 걸리는 경로를 통해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요, 참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혈관이 참 중요합니다. 피가 우리 생명이고, 그래서 피가 깨끗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다. 자, 먼저 건강한 혈관. 혈관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요? 혈관벽에 홍화씨, 목화씨. 목화씨는요, 옛날에 이 목화씨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목화씨를 발라가지고 그것에서 기름을 짰습니다. 짜가지고 처음에는 불을 피우는, 왜냐하면 목화씨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등불을 밝히는 그 등잔불로 기름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점점점 이거를요 나중에는 튀김용 기름으로 사용. 근데 이것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값이 싸거든. 여러분 튀김용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오메가3는요 우리의 혈관을 이 혈관에 염증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요,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오메가6는 반대야. 그래서 여러분 불포화 지방산이라 하더라도 혈관에 나쁜 것은요, 기름도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다 하니까. 그래서 옥수수유, 여러분 보통 쓰는 게 그러잖아요. 뭐 전 부칠 때 프라이팬에 옥수수유 쫙, 옥수수 기름 해가지고 굽잖아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 안 좋은 것입니다. 다음에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은 좋은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오히려 우리 혈관에 막힌 것을 청소해줍니다. 뚫어줍니다. 그래서 심장병 환자 이런 사람은 올리브유가 굉장히 좋아요. 신장, 다음에 폐질환자, 폐가 약한 사람들. 그래서 기름도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비가 어떤 이유든지 상처를 이제 입게 되면 다음에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킵니다. 다시 표현하면 콜레스테롤이 지방이니까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면 딱딱하게 돼. 그것이 점점점 축적되면 동맥경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맥경화가 심각한 심장질환 또는 심각한 부정맥, 이건요 엄청 위험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요 많은 환자들이 오잖아요. 올 때 부정맥 환자가 오니까 와, 부정맥 환자는 정말 위험한 환자더라고요. 그리고 부정맥 환자는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대부분이 식사습관의 문제입니다. 자, 상담해보면 오랜 기간을 통해서 혈관이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고 그러면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꽉 끼게 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터져버리죠. 그러면 뇌출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부정맥이 될 수 있고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뉴스타트를 한번 낫게 해보려고 해봤는데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혈관의 질병이다 보니까 시간도요 오래 걸려. 오히려 암이 더 빨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오메가3는요 이 단계마다 염증을 저지시키고 다음에 산화콜레스테롤을 또 저지시키고 동맥경화를 저지시키는 것이 오메가3예요. 근데 오메가6는요 거꾸로 더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오메가6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 자 모든 이제 채소 가운데 특별히 기름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채소에는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이제 일단 불포화 지방산도 있습니다. 없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포화 지방산, 굳는 기름, 나쁜 기름도 있고요.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도 단
불포화 지방산 있고 또 다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오메가 3, 오메가 6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마다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표를 만들어 보니까요, 카놀라유가 굉장히 좋은 기름이야. 카놀라유는 우리 한국 이름으로 무슨 기름일까요? 예? 유채씨. 그게 카놀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좋으십니다. 카놀라유. 또 카놀라유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데요, 아마시입니다. 아마시. 근데 아마시는 문제는 뭐냐면 맛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카놀라유를 보니까 포화지방산 나쁜 기름이죠. 7.36. 단 불포화는요 63.28. 엄청 많죠. 그리고 오메가3는 10, 오메가6는 10. 이게 1대1이에요. 1대1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다음에 코코넛. 코코넛은 포화지방이 91이야. 이 나쁜 기름입니다. 나쁜 기름. 포화지방산이 91이야. 코코넛은. 그래서 여러분 코코넛, 팜유 이런 기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불포화지방은 6밖에 안 돼. 그리고 오메가3는 아예 제로야. 오메가6는 2. 그러니까 이런 무한대야. 1대 무한대야. 하나대로. 이 제로니까. 이들. 자, 다음에 옥수수씨. 옥수수요. 포화지방산이 12.95. 다음에 단 불포화가 27.57. 그러니까 이제 나쁜 기름보다는 좋은 기름이 더 많기는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메가3는 1밖에 안 되고요, 오메가6가 58이에요. 1대 58이에요. 그래서 옥수수유는요 우리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다음에 모카씨유. 모카씨유는 포화지방산 나쁜 기름이 25.98. 다음에 단 불포화 지방이 17.80. 오히려 불포화가 더 많아. 포화가 더 많아. 안 좋은 기름이죠. 그런데 오메가3는 1. 다음에 오메가6는 56. 1대 56이야. 아주 안 좋은 기름입니다. 다음에 아마시 보세요. 아마시. 아마시는요 포화지방산은 7.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단 불포화 지방산은 15.50. 다음에 이제 아마시를 그냥 갈아서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기름 짜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맛이 없어요. 들깨가 좀 더 좋은데 들깨는 산화가 잘 돼, 짜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할 때요 들깨는요 볶지도 않습니다. 열을 받으면 또 기름은 산화되기 때문에 생거를요 쫙 갈아가지고 음식할 때 그냥 바로 그때 탁 집어넣습니다. 기름을 안 짭니다. 자, 오메가3가 64야. 와, 엄청나죠. 오메가6는 15. 64대 15야. 두 번째는요 호모시스틴인데,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초과할 것 같고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
혈관을 막고 뇌졸중과 심장병을 일으키는 글쎄 한 효소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호모시스틴이라고 하는 효소였습니다. 이 호모시스틴은 혈관과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소인데 어디에 많냐면 단백질 가운데, 단백질 20가지의 아미노산 되어 있죠. 20가지 아미노산 가운데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다음에 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에 많느냐? 동물성 식품은 전부 다 메티오닌이 제일 많죠. 동물성 식품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생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 동물성 이 식품에 메티오닌에 있는 이 호모시스틴이 우리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알츠하이머 이런 것을 일으킨다. 다음에 또 하나는 비타민 B6와 비타민 B9 이걸 좀 하십시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심장병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심장병에 관련된 이야기야. 자, 호모시스틴이라는 효소가 사실은 이제 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여기 보면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혈액응고,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이 혈중 호모시스틴이 발생하는 경로가 첫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동물성 단백질 가운데 메티오닌,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20가지 아미노산 가운데 메티오닌, 다음에 시스틴. 이거는 어디에 많다? 예, 육고기하고 생선, 우유, 유제품 많습니다. 다음에 계란. 두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 6, 비타민 9, 비타민 12 이것이 결핍되면 호모시스틴 효소가 증가해서 이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9은 엽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엽산.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게 뭐냐면 야채, 과일, 통곡식. 특별히 비타민 B군이 많은 것은요 현미입니다. 현미. 그래서 현미는 백미를 먹게 되면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죠. 다음에 특별히 비타민 B군의 보고가 뭐냐면 당근입니다. 그리고 십자흑과 채소. 무도 십자흑과고요, 배추도 십자흑과고, 다음에 브로콜리 전부 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데 십자로 피는 야채를 십자흑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면 천년치유에서 우리가 먹는 채식과 비건주의자들이 하는 채식이 어떻게 다른지 아셨습니까? 비건주의자들의 채식과 우리 지금 천년치유에서 하는 이 채식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목적, 채식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므로 우리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을 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채식이고, 비건주의는 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만 안 먹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비건주의자들의 수명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질병, 이것은 일반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과 연애신을 기초한 건강기별에 기초한 이 뉴스타트 채식 또는 천년치유 이든벨리의 식사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정진시켜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 천년치유의 식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식도 단순한 채소만 먹는 것이 건강식이 아니라는 사실, 진정한 건강 채식은 어떤 것인지 오늘 규정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마시고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